야, 이건 진짜 최소 내가 봤을 땐 50% 오르겠다. 왜냐면 50% 올라도 안 비싸요. 그거 하고 나서 주가가 한 20% 또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뭐 누가 야 속닥속닥해서 야 너만 알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힌트 드리면 요새 조선사가 좋잖아요. 배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전 뜻하지 않은 수확을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끝났네요 이거 한 방에. 와 진짜 너무 꿀팁. 근데 이건 진짜 사고 싶다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개 꼭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가긴 했거든요. 이제 어차피 지금 지나갔으니까 그냥 한 종목만 얘기하면 야 이건 내가 투자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했던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하거든요. 많은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는데 저를 갑자기 이제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한번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 강의 목적이 뭐였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한 20분짜리 강의였는데 끝나고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포스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포스코 이미지가요 뭔가 꽉 닫혀있고 딱 봐도 철강 기업이 무겁잖아요. 무겁고 뭔가 좀 재미도 없고 이런 기업인데 아니 굳이 저 같은 영업 직원을 불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듣고 싶다고? 이게 뭐냐면 변화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제 요즘에 제일 떠오르는 2차 전지 리튬 사업. 그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 기업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주가도 엄청 쌌거든요. 얼마였어요 그때? 25만 원. 지금 48만 원 갔거든요. 와. 근데 1년 만에 거의 2배 간 거죠. 근데 그때 제가 2배까지는 몰랐고 야, 이건 진짜 최소 내가 봤을 땐 50% 오르겠다. 왜냐면 50% 올라도 안 비싸요. 저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이 인정도 안 하고 있었고 보고서 보고 제가 공부하다 보면요. 진짜 싸고 앞으로 좋아 보이는 기업들이 이게 나오긴 해요. 그럴 때 하고 싶죠, 솔직히.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룰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럼 그런 거를 발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기업의 내부 사정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내부 사정은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강의하기 전에 포스코가 뭐를 했냐면 우리 회사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공시를 해요. 장래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전자공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업들은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상황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또 알리고 싶은 거죠. 우리 회사 이렇게 바뀐다.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돼 있어요. 뭐 리튬 사업, 저성장의 철강 기업이 좀 변신하고 싶다는 걸 딱 그 PPT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그때부터가 실력이에요. 개인 투자분들은 그거를 보고 회사가 변하려고 하네.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이거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럼 알려줘요. 공상과학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딱 있는 자료 가지고 나 이거 이해 안 간다. 좀 설명 좀 해달라. 그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또 보고서를 써줍니다. 이 회사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분들은 이제 그게 또 직업이니까 분석사예요. 그런 걸 읽어보고 꾸준히 계속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회사의 변화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기마다 또 실적 발표를 해줘요. 우리 회사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사업하고 중간중간에 장래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뭐를 했냐면 장래 사업 계획을 또 공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리튬 생산이 예전에는 100톤이라고 쳐볼게요. 이번에 130톤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더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거 하고 나서 주가가 한 20%또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뭐 누가 야 속닥속닥해서 야 너만 알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 성공하는 경우 못 봤어요 실제. 그게 아니고 다 공표된 자료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 야 전화할 생각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더 힌트 드리면 요새 조선사가 좋잖아요. 배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왜 이렇게 좋을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배도 전기차랑 비슷해요. 내연기관차는 탄소 배출 많잖아요. 왜 전기차로 바꿉니까?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되니까. 온도 낮춰야 되잖아요. 전기차가 운행할 때 아무런 탄소 배출 없잖아요. 무공해죠 사실은. 배도 굉장히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이 많아요. 앞으로 강제사항으로 바뀌는데 배도 탄소 배출 줄여라 운항할 때 이거예요. 근데 배는 전기 배터리를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배들이 메탄올을 원료로 써요. 메탄올이요? 네, 메탄올은 흔하잖아요. 이걸 쓰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컨테이너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한테 2년 전인가 1년 전에 발주를 한 거예요. 메탄올 선박 만들어 달라고. 근데 현대중공업은 그러면 엔진도 바꿔야 되거든요. 메탄올 엔진으로.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가 많이 만들어지면 엔진사가 돈 벌 거 아니에요. HSD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만 계속 메탄올 선박 수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HSD 엔진은 메탄올 엔진을 못 만드나?
궁금한 거예요. 그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 수주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은 있대요. 이미 개발은 끝났고. 근데 그분이 또 친절하게도요. 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마 7월 중에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수주를 받게 되면 저희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알려주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엔진은 아마 HSD 엔진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게 메탄올 선박이었던 것 같아요. 전 뜻하지 않은 수확을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제가 여기 촬영하기 어제 삼성중공업이 16쪽 수주를 실제 받았어요. 근데 이미 주가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올라갔어요. 이런 게 투자예요. 회사랑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발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주가 왜 빠졌냐? 뭔 문제 있냐? 그러지 마세요.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 주가를 묻지 마시고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게 궁금하면 그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에 정말 중요한 고급 정보 있죠. 세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안 알려주죠. 그리고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우연치 않게 계속 얻을 확률이 얻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뭘 이렇게 전화라도 하셔야 하나라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중공업은 어느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삼성중공업도 많이 올랐어요. 조선주들이.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 메탄올 엔진이 진짜로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엔진도 올랐나요 그럼? 엔진도 많이 올랐어요. 내가 만약에 미리 투자를 해놨어요. 확인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확신을 갖잖아요. 내가 장기 투자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막연히 누가 추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야 HS 엔진 좋대. 앞으로 좋아질 거래. 이거랑 내가 전화해서 발품 팔아서 아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끝났네요 이거 한 방에. 와 진짜 너무 꿀팁. 우리가 어떤 이제 유명한 분들 강연에 직접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도 책이지만 그분들 직접 보고 또 대화하면 또 다르잖아요. 뭔가 내가 더 얻을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진짜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저는 이제 어차피 좀 주식 전문가고 이제 주식 영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뭐 투자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아는 기업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는 건 좋아요. 다 들으세요. 흡수를 하되 투자의 성공 여부는요. 특히 직장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찐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직장인분들은요. 기업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찾겠어요? 좋은 기업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든 뭐 증권사 리포트든 신문에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가 있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커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좋은 또 블로그 분들도 되게 좋은 분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이분이 실력이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능력을 기를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블로그에 1년 정도 보다 보니까 이분 이 논리나 이런 게 잘 맞았어요. 그럼 그분 논리를 차용해가지고 자기 걸로 이분 괜찮네 종목. 그러니까 이분이 언급하신 종목이나 산업 분석 딱 봤더니 검증을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그걸 딱 쓰면은 자기가 한번 보고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돼요. 회사에 전화도 해보시고 직접. 본인이 한 번 더 머릿속에 흡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다 생략하고요. 이 사람 이제 1년 보니까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종목을 올리잖아요. 다 몰빵합니다. 근데 하필 그 종목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한 번 더 검증을 하셔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